그래서 이제 기자라는 건 대충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그러면 격투기 기자는 뭐냐, 격투기 전문 기자는 뭐냐, 뭐 막 간단하죠. 뭐 여기서 격투기만 전문으로 쓰는, 그리고 격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격투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격투기 전문 기자라고 하죠. 그런 격투기 전문 기자가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격투기가 조금 올라가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타 매체에서는 점점 좀 없어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전문 기자들도 살아남으려면 다른 종목을 해야 됐고요. 이교덕 기자 같은 경우엔 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뭐 왜냐면은 격투기를 좋아하고 격투기 전문 기자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격투기 전문 기자로서 역량도 충분히 있지만, 모든 언론사가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을요 하다 보면 격투기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전에는 격투기를 써도 뭐 언론사 내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많이 다운된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교덕 기자는 그렇게 같이 하다가 뭐 잠깐 스포티비로 옮겨서 일단 격투기를 쓰긴 하지만, 그리고 스포티비라는 데가 UFC를 갖고 있었을 때 UFC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근데 이제 스포티비가 UFC가 없고 뭐 격투 종목도 많이 안 하면서 자의는 아니고 타의반으로 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대부분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 언론사에서 뭐 그 위에서 발행인이 아 왜 자꾸 뷰 안 나오는 격투 기사 써 이렇게 얘기하면 뭐 회사원들은 회사원들의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격투기 기사가 그 언론사에서 점차 그 각광을 받지 못하게 됐는가? 아 물론 UFC 같은 경우는 각광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UFC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했던 뭐 볼카노프스키 경기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사들은 뭐 써도 어쨌든 뭐 페이지 뷰도 나오고 하니까 쓰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뭐 굳이 그걸 왜 쓰냐, 다른 거 써라 라고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물어봤는데 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기존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은 뭐 격투기 기사를 쓰긴 합니다. 뭐 보도 자료가 오는 거나 뭐 그런 건 처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아는 대회사나 조금 읽을 만한 대회사 거 보도 자료를 처리하지, 잘 모르는 대회사들이나 아니면은 기자랑 스킨십이 없는 대회사 같은 경우는 기사를 많이 안 쓴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써도 사람들이 보질 않으니까 그냥 쓰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죠. 비었던 부분을 좀 유튜브가 가져간 면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격투기 기사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드FC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본 이유 중에, 네이버에서 일단 노출이 좀 잘 됐고, 실시간 검색어 같은 그게 많이 뜨면서 사람들이 이제 메인에도 많이 뜨고, 실시간 검색이 많이 되니까 뉴스가 메인에도 많이 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투기가 로드 FC도 보고 로드 FC뿐만 아니라 다른 격투기까지 이제 동반 성장되는 그런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포탈에서 기사를 다 소화할 때, 그때는 뭐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썼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얘기 안 하고 가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실시간 검색어 사라지고 네이버 메인도 좀 이상하게 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구, 농구, 축구, 배구 예전처럼 다시 올라가고, 그 격투기가 일반으로 묶이면서 네이버에서 계속 이제 검색은 하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요즘에 검색을 해서 굳이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뜨는 걸 이제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는 또 보지도 않습니다. 포탈을 보는 그 머무르거나 포탈에서 무언가를 기사를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왜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유튜브의 출연입니다. 영상 플랫폼이 출연했어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TV 캐스트라고 해서 네이버 TV를 키우려고 잠깐 했다가 내려놨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좀 바보 같은 짓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꾸준히 키웠으면 유튜브만큼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크는 걸 보고 뒤늦게 네이버 TV라고 뛰어들었는데, 네이버 TV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 뭐 네이버 TV에서 쇼츠, 쇼폼 강화할 때 제가 격투기 쇼폼 몇 개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더니
요즘에 또 노출이 안 되나 봐요.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격투기에 대해서 좀 네이버가 많이 좀 등한시하고 있고, 근데 반면 유튜브에서는 격투기 콘텐츠를 잘 요리를 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콘텐츠로 나오는 게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차도르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장을 본 다른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면 기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속해 있다라는 게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지켜야 될 규율이라든가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되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위법이 되어 있는 거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초반에 있었던 모든 유튜버들이 그냥, 지금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위험한데 기사라든가 사진을 그냥 막 갖다 쓰잖아요. 예, 막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공정이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되게 좀 애매한 접근이고요. 어쨌든 안 걸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튜버들은 어쨌든 돈만 되면 되고, 이게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기자들은 함부로 못 만지죠. 그런 걸. 그런 걸 함부로 만졌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기자들은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글기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하지 뭐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시장은 되게 커졌고,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은 이게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온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자들이 좀 많이 쭈그러들었죠.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 영상에 익숙해서 그런지 방송 기자들은 좀 많이, 이게 접근성이 좋아서 잘했더라고요. 근데 글 기자들이나 저같이 이제 뭐 저도 좀 어설펐는데, 뭔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유튜버로 성장한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겠죠. 예, 들었다는 거였는데, 그리고 제 마음속에 걸린 거, 아니 함부로 이런 걸 쓰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도용을 당해서 제 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 얼마 전에도 엄태웅 씨 개치랑 영상을 그대로 퍼갔길래 신고를 해서 영상을 삭제시켰어요. 예. 그런 걸 떠나서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불법이나 그런 걸 갖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튜버들은 많이 성장을 했고, 기자들은 페이지 뷰를 유튜버들한테 뺏기면서 그 올드 미디어로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도 결국에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차포떼고 해야 되는 거라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정식으로 하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왜냐면 영상이라든가 그런 건 사야 되는데 그만큼 수익도 안 되고,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죠.